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 때문에 치매에 걸리고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상 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을 띠는 의외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 꼭 기억하셔서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밥상에 놓인 반찬 중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김을 굽고 기름과 소금을 발라 간을 한 조미김 또는 막김이라는 형태로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구워진 김에 발라진 기름은 표면이 넓은 식품이라 공기와 접촉되는 면이 넓기 때문에 쉽게 산화, 산패가 됩니다. 산패되고 변질된 기름은 암을 유발하고 간 수치를 높이며 혈관에 들어붙어 혈관을 막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체내 염증을 유발해 자가면 역질환을 통해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직접 김 위에 들기름을 발라서 직화로 굽는 분도 있고 프라이팬에 굽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나라 식품 공정상 조미김은 산패도 과산화가가 60 이상 나오면 변질된 것으로 판단해서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조미김을 400도 이상에서 5초 동안 구운 김의 산패도가 78.69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이 조건에서 제조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겠죠. 프라이팬의 가열 온도가 200도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말씀드린 온도보다 낮긴 하지만 굽는 시간을 길게 했을 때는 산패가 심해질 수 있으니 구워 드실 때는 아주 살짝만 구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관 기간인데요. 먹고 남은 김의 기름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온에서 8일 이상 방치하면 산패가 진행되니 김은 웬만하면 한 번 까면 바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미김보다는 생김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해서 따로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것이 설탕인데요. 문제는 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신체 어디에서든 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간에서 과당을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밀가루 음식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고 간은 굳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몸속에 포도당이 충분하니 과당을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지방으로 가득 찬 간은 더 이상 과당 저장이 어려워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혈관에 중성지방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되고 비만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슐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며 결국에는 당뇨에 걸리고 췌장암 등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물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도 설탕 또는 액상과당을 넣지 말고 드시라는 겁니다. 또한 간식으로 많이 먹는 과자에도 다량의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가는데요. 인생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지만 아픈 것보단 나으니 정해진 식사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외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대형 생선회입니다. 참치나 연어회 이런 상위 포식 단계의 생선에는 수온이 많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이 잘 되는 수온은 메틸수온인데요. 이 메틸수온이 대형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메틸수온은 지용성으로 위장관을 통해서 잘 퍼지는데요. 임신하신 분들은 자궁에 태반까지 침투를 하고 아이에게까지 퍼지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수온과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권고한 대형 생선의 섭취량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100g 이하 섭취를 권장합니다. 작은 고등어구이 한 마리 정도가 100g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오늘 200g을 먹었다면 다음 주까지는 대형 생선을 거르는 게 좋은 것이죠. 아주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온은 고지혈증 또는 간독성을 유발하여 신경계와 가장 밀접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소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양이 있을 만큼 까다롭게 관리한다는 건 그 피해도 크다는 반증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참치회나 연어회를 정말 많이 드신다는 분들은 모발로 수온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꼭 건강 챙기세요.
네 번째로 우리가 흔히 먹는 밥상 위에 안 좋은 음식은 바로 스팸이나 햄입니다. 어릴 적 줄줄이 비엔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햄 50g 정도를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팸 작은 게 200g이니 50g이면 햄 두세 개 정도 되겠네요. 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으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4년 전쯤 밝혔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스팸을 먹으며 맛은 있는데 몸에 좋지는 않겠지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리하실 때 고기를 너무 바짝 굽거나 태우시면 다완방향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흔히 먹는 밥상 위에 안 좋은 음식은 곱창, 대창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잘 드시지 않는 음식인데요. 몇 년 전 TV에 한 연예인이 곱창을 너무 맛있게 먹어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미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곱창이나 돼지곱창 이 식품은 완전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1인분 150g당 640kcal이니까 2인분만 먹어도 하루 필요 칼로리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인데요. 곱창하면 소주도 한잔 해야 되니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곱창의 절반이 지방인데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트랜스지방 섭취 권장량이 2g인데 곱창 1인분 150g에 1.6g이나 들어가 있으니 최악의 트랜스지방을 비싼 돈 주고 먹는 셈이죠. 트랜스지방은 체내에 들어와 뇌의 모세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더욱 최악인 것은 직화로 곱창을 구워 먹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화로 굽게 되면 다완방향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곱창에 소주 한잔 하셨으면 곱창은 다음 달 메뉴로 미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인데 잘 알지 못했던 독성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정말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어찌 인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리 많을까요? 참 세상의 진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절대 과식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폭식하시면 더욱 몸에 부담이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몸이 부담을 느끼면 몸속 장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노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정말 현명하시니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잘 기억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